19년, 20년, 21년, 3년 연속해서 60%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퀀트 투자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퀀트 소형주 그냥 10%만 200종 다 사가지고 3개월 리밸런싱만 해도 40%가 나온다는 걸 보고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버는 친구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고 진짜 잘못돼봐야 어쩌다가 나오는 상패가 마이너스 100%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네. 은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금의 일부라도 무조건 퀀트 주식을 모르시더라도 조금만 공부하셔가지고 자금의 일부는 주식시장 이 퀀트에 집어 넣어야 돼요. 나처럼 직장과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펀드 투자가 가성비가 제일 높은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64.9%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짜투리 시간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부자가 된다는 게 펀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강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장인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명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의 모교,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CFA, 공인재무분석사, CAIA, 공인대체투자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코트라에 입사합니다. 엘리트 코스의 신의 직장에 입사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사합니다. 보장된 인생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자유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투자로 많은 돈을 법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넉넉하게 법니다. 그것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법니다. 그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여느 투자자처럼 기업 분석 등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창을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없었죠. 게다가 그는 주식 투자로 잠을 설치거나 가족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퀀트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퀀트 투자로 60억 자산가가 됩니다. 인트로에 출연한 강철 투자자는 반드시 퀀트 투자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도대체 퀀트가 뭐길래? 퀀트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뭔가 퀀트라고 하면 코딩을 해야만 할 것 같고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퀀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책을 펴냅니다. 이 사진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퀀트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인증 화면입니다. 아마도 이 수익 인증을 한 분은 이 책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소규모의 자산으로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것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 7번의 내용, 원숭이보다 못한 투자 능력으로 부자가 되다, 13번의 내용, 실전 퀀트 투자, 14번의 내용, 연봉리 20% 불멸의 퀀트 전략, NCAV, 16번의 내용, 필살 연평균 60% 전략. 이 내용들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요. 특히나 저자는 7번의 내용, 원숭이보다 못한 투자 능력으로 부자가 되다. 이 내용이 이 뒤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7번의 내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 또는 본업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퀀트 투자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왕국. 서울대 교수이자 매트릭스 스튜디오의 저자 문병로님의 추천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 추천사로 영상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강왕국은 독특한 사람이다. 잠은 언제 자나 싶을 정도로 부지런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투자 관련 영상을 만들고 원고를 쓰고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강왕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퀀트 투자 전문가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던져버리고 나왔다. 아마도 거기서 얻은 고정소득보다 그 시간에 투자 관련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내가 항상 주식시장은 확률에 몸을 맡기고 시장의 횡포를 견디는 곳이라 말하는데 이번 책은 이 생각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다. 이런 재미있는 문장도 있다. 우리 두뇌는 투자하면 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그는 투자에서 망하는 대표적인 행동과 마음가짐 10가지를 해학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 부분은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역시 우리는 투자를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된다는 주장에 상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 직장인들이여 퀀트하라. 입사 12년 만에 나는 퀀트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 대부분 직장인이 그렇듯이 나도 오래전부터 경제적 자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소망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창업 아이디어가 없었고 용기도 내지 못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통해 종잣돈을 불리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처럼 직장과 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에게는 퀀트 투자가 가성비가 제일 높은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처음에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6개월에 한 번, 10분만 들여 매매해도 연 15에서 20%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맛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퀀트 투자가 가성비가 제일 높은 방법이라고 단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자는요, 퀀트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법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퀀트 투자가 직장인에게 가성비가 제일 높은 방법인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니까요. 차근차근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어느새 부자.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꾸준히 복리의 효과를 누리니 어느새 투자 수익이 월급을 훨씬 능가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자투리 시간에만 투자 공부를 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 것이다. 퀀트 투자를 하려면 아주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열에 지레 겁먹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런 인식이 완전히 오해라는 것을 밝히겠다. 나도 파이썬이나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전략을 알고 필요하면 조금 개선해서 실전에 투입해 꾸준히 버티면 어느새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퀀트 투자의 매력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짜투리 시간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부자가 된다는 게 퀀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생존. 경제적 자유가 아니어도 생존을 위해 투자는 필수다. 머지않아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다고 한다. 사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인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에도 30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미국에서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모아놓은 돈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투자는 취미가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된 것이다. 은퇴자의 90% 이상은 30에서 40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아야 한다. 유럽의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며 은퇴 국면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다. 투자자가 되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은 계속됩니다.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욱 멋진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 퀀트 투자란 무엇인가? 퀀트 투자는 구체적인 매수와 매도, 보유 규칙을 따르는 규칙 기반 투자다. 퀀트 투자의 규칙은 기업의 재무 데이터, 자산의 가격 등
계량화가 가능한 수치만 사용한다. 퀀트 투자자는 가치 투자, 기술적 투자, 매크로 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열심히 분석해서 최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고 이 전략을 과거에 적용했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었는지, 잘 안 풀리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잃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 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요건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좋고 미래에도 과거와 비슷한 결과가 기대된다면 그 전략을 투자에 활용한다. 각 투자의 장점을 섞은 혼합 전략을 만들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퀀트 투자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규칙 기반, 두 번째, 계량화, 세 번째, 테스트인데요. 그리고 이 3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돈이 되는 투자 규칙을 만들어 실행한다가 될 것입니다. 계량화나 테스트는 결국 규칙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결국 목적은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을 계속 따랐을 때 수익이 꾸준히 쌓인다면 계속 그 규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는 규칙에 투자 비중을 점차 늘리면 복리의 효과에 의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퀀트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퀀트의 매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왜 퀀트 투자인가? 나는 퀀트 투자가 특히 투자 초보자가 실행하기 훨씬 쉽다고 본다. 성공한 증권맨도 퀀트 투자에 정착하는 사례들을 보면 모든 투자자가 퀀트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퀀트 투자의 계량화와 규칙 기반 투자는 장점이 여럿 있다. 구체적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으면 어제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도 당장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식당 레시피가 있으면 주방장이 바뀌어도 후임이 곧바로 따라 만들 수 있듯이 퀀트 투자는 전략 규칙만 확보하면 누구든 따라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규칙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요. 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되는 규칙을 간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몇 번 관리만 해주면 돈이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퀀트에는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이 있습니다. 바로 퀀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좀 이상합니다.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퀀트의 강점이자 어쩌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원숭이보다 못한 투자 능력으로 부자가 되다. 이번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저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시 읽고 복습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투자 경험이 늘면 늘수록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나도 예전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치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 달라졌다. 문제는 투자 전략이 성공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에 있다. 전략의 영향은 20% 정도로 추정되고 80%는 심리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심리는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투자자가 좋은 전략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내 경험상 99%가 넘는다. 이 장에서 배워야 할 핵심 중 핵심은, 자,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 바로 이거죠. 우리 두뇌는 투자하면 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사람의 주관이 투자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 투자자들을 보면 엄청난 노력, 연구,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이 두 문장이죠. 이 두 문장은 어쩌면 성공 투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성공 투자자는 포기한 순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찌 해보려는 시도를 포기한 순간 투자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재 수학자, 가장 존경받는 수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죽기 직전에 칠판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걸 난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자, 그것도 천재 수학자라면 어떤 문제를 공식을 통해 답을 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답을 찾는 것을 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난 이해하지 못한다. 즉,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난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답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성공 투자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투자에 답이 없구나. 투자의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이 투자에 답이 없다라는 것도요, 투자의 답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가격은 그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포기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알렉산더 엘더는 매일 주식 개장 전 모니터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읊조렸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손실을 입히려고 하는 패배자입니다. 저의 목표는 손실을 보지 않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르라고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이죠. 추세 추종자들은 따랐을 뿐인데 억 단위, 조 단위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비법을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저 추세와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성공하는 투자자들을 순종 투자자라고 명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따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뒤따라가는 게 더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저자의 이야기, 따라가는 심리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지할 수 있도록 저자가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8. 똑똑해도 투자는 못할 수 있다. 투자 전문가가 찍은 주식과 원숭이가 무작위로 뽑은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원숭이가 이겼다는 실험 결과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설마 인간이 원숭이 따위에게 졌겠어?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학력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운용한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1970년 존재한 355개 펀드 중 2016년까지 281개, 약 79.1%가 사라졌다. 수익률이 부진하고 고객들이 돈을 빼니 운용사가 운용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사라진 것이다. 9. 우리의 뇌구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네만 교수는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우리 두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 즉 본능적인 능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1, 그리고
논리적 능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2가 공존한다고 정리했다. 시스템 1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기능을 관리한다.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불에 데이면 손을 떼고, 공이 날아오면 피하는 행위 등은 시스템 1이 담당한다. 복잡한 계산, 논리적 사고, 합리적 추측 등 정신적 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2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2 정도의 간단한 계산은 시스템 1이 할 수 있으나 17 곱하기 23 등 복잡한 계산은 시스템 2를 가동해야 한다. 우리 두뇌의 시스템 1은 시스템 2보다 수백만 년 먼저 만들어졌고 훨씬 강력하다. 시스템 1은 단 한순간도 끌 수 없다. 왜냐하면 시스템 1은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스템 1 덕분에 불에 대면 단 1초 만에 손을 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논리와 합리적 판단에 꼭 필요한 시스템 2는 의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동하면 시스템 1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긴 수학 시험을 보면 피곤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를 할 때는 시스템 2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시스템 1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시스템 2에 의해서 매도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훨씬 더 본능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 시스템 1이 개입하여 손절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시스템 1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면 비극적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10.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뇌는 퇴화한다. 우리는 투자 전, 즉 실제로 돈을 투입하기 전에는 시스템 2를 가동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수가 시작되어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시스템 2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시스템 1의 지배를 받게 된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투자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자 후에는 급속도로 원숭이 수준의 두뇌로 퇴화한다. 투자 전 IQ가 200이었든 100이든 50이었든 경험이 풍부한 펀드 매니저든 큰 상관없다. 모두가 사이좋게 원숭이가 되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일단 돈을 넣는 순간 모두가 원숭이 가족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원숭이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간답게 투자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투자를 하면 어차피 다들 원숭이 뇌로 퇴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인간답게 투자한다면 투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인간답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바로 퀀트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1. 주식시장의 히틀러, 손실 편향. 손실 회피 편향은 내가 주식시장의 히틀러라고 부르는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달러 규모의 손실을 안겨준 아주 무서운 편향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1억 원을 버는 것보다 1억 원을 잃는 슬픔이 2.5배에서 3배 더 강하다. 그래서 손실 확정을 피하는 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한다. 손실을 확정하면 돈을 잃는 것이 매우 분하고 아픈 데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슬픔은 생존에 매우 불리한 감정이다. 따라서 시스템 1은 개입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행동을 막게 되며 희망이라는 감정을 품게 하여 주가가 곧 오르는 상상을 하게 한다. 게다가 수익이 나면 빨리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게 한다. 하지만 퀀트 투자는 그런 편향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다. 투자 전략을 통해 초과 수익을 달성해도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되면 수익률과 관계없이 판다. 이 룰을 철저히 지키다 보면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된다. 12. 개입하면 더 나아질 거야. 사람은 스스로 상황에 개입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고 믿는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전략을 만든 후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단순한 전략을 기계처럼 따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성적으로는 이 전략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왠지 내가 개입해서 바꾸면 결과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전략에 개입하다가 나중에는 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즉흥적으로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매일, 매시간, HTS나 MTS를 쳐다보는 행위도 통제 환상 편향에 포함된다. 보유한 종목의 가격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나도 하루 종일 주가만 바라볼 자신이 있다. 안타깝게도 내 시력과 영혼, 감정이 개입된다고 해서 내려가는 주식이 오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가성비 투자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책에서는 저자가 재밌게 설명해주는 다수의 편향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책으로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3. 실전 퀀트 투자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사실 퀀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다면 계량화 작업, 테스트 작업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찬, 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자, 첫 번째로는 퀀터스입니다. 두 번째로 퀀트킹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젠포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예전부터 퀀트킹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퀀트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터스는요, 현재 일부 기능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마 일부 공개된 그 기능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퀀트 투자를 접하시는데 충분한 기능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퀀트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 무료로 오픈하는 날이 있고요. 퀀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접속해서 백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젠포트는 사실 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아직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수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개의 프로그램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요, 제가 책에 나온 전략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PER, 저 PBR, 저 PCR, 저 PSR 전략을 소형주에 적용하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퀀트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백테스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백테스트로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자, 일단 매매 방식을요, 반기로 합니다. 자, 반기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건 1년에 2번만 매매를 하겠다. 내가 종목을 매수하면 6개월 동안은 보유하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 내가 몇 년도 기간 동안 나의 전략을 테스트 해보겠다라고 해서 보통 20년, 가장 많은 기간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편입 개수. 내가 이 전략으로 몇 개의 종목을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한 20개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저는 주식 퀀트라고 해서 주식만 100%로 운영하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다가 나는 현금도 섞어서 활용을 하겠다. 채권도 자산 배분 비중 퍼센테이지를 부과하겠다. 비트코인과 인버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보시고 저는 주식 퀀트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업종을 제외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스펙과 중국 기업과 금융 그리고 지주사 이렇게 4개는 빼고 합니다. 책에서도 아마 이거를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저 PBR, 저 PCR 이런 지표는요, 밸류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밸류 지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지표를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저자는 이 분기 지표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분기 PSR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 지표가 설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기 PER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PBR, 그 다음에 분기 PCR, 그리고 소형주에다가 적용을 하시려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 등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등에 들어가셔서 시가총액을 조건 값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필터 값을 하위 20%로 넣어주시고요. 정렬 방식을요, 낮은 순서대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PSR이나 PER, PBR, PCR은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점수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다 100점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팩터에 나는 더 가중치를 주겠다 라고 해서 점수식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다 100으로 놓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백테스트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백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저자가 말해준 전략을 활용을 하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47.64%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렇게 최근 1년 연평균 수익률, 3년, 5년, 10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요. 자, 월별 수익률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매월 어떻게 수익률이 나왔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6월달하고 10월달에만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전략이었고요. 매년 1월, 2월, 3, 4, 5 이렇게 요 월의 수익이 좋은 전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투자 전략과 조금 더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연평균 수익률이요 47.6%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요게 조금 함정일 수 있어요. 자, MDD가 뭐냐면요, 이 전략을 사용했을 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50% 수익률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이 변동폭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DD가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만들면요, 오늘의 종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6개월마다 보유를 하고 다시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8월 달에는 어떤 종목, 그러니까 이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매 월마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2번씩만 매매를 하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월에만 확인을 해서 그 종목으로 계속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관리 종목 포함을 해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안정성 지표에 보시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아무리 높아도 그 부채를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부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을 최소값 2로 해주고요. 역시나 항목별 비중은 100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전략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연평균 수익률은 51%가 나오네요. 하지만 MDD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부채 비율 퍼센테이지를, 부채 비율 여기 생겼죠? 자, 최대값 300이라고 넣어주시면요, 부채 비율이 30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은 가중치가 더 낮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수식을 여러분들이 항목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300 이하인 종목에 비중을 줄 것이고 낮은 순서대로 더 가중치를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백테스트를 돌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MDD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정 보완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퀀트를 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말해주는 주요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연봉리 20% 불멸의 퀀트 전략 NCAV. NCAV 전략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에서 제시한 불멸의 전략이다. 그는 이 전략에 적합한 주식을 20개에서 30개를 찾아 분산 투자하면 돈을 잃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전략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기업을 거저 줍는 방식으로 청산가치보다 저렴하게 평가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다. NCAV는 우리말로 순유동 자산이며 기업 유동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빼서 산출한다. 사실 NCAV 전략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를 매각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이런 저렴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기업의 주가는 정상가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초저평가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레이엄 자신은 분산된 NCAV 주식 포트폴리오의 30년 연복리 수익들은 20% 정도였다라고 밝혔고, 버핏도 초창기인 1950년대에는 스승에게 배운 바와 같이 주로 NCAV 주식 위주로 거래했다. 1950년대의 그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보다 50%나 높았다. 수익률만 보면 1950년대가 가장 성공적인 10년이었다고 워런 버핏도 나중에 인정했다. 한국 시장에서 200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NCAV 전략을 사용한 결과 연복리 수익률은 23.4%였다. 그레이엄이 연복리 수익률 20%를 벌었던 이 전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20% 이상을 버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전략도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기준은 다 그대로 두시고요. 아까 선택했던 지표들은 다 없애줍니다. 다 없애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자, 밸류 지표에 보시면 NCAV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 되죠. 자, 이 전략 하나만 한번 사용을 해서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전략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수익률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21.9%입니다. 자, MDD가 마이너스 거의 50% 정도 나오죠. 자, 저자가 말한 대로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아까 제가 설정을 했던 이자 보상 배율 최소값 2 이상이라는 팩터를 하나 넣고요. 그리고 저자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퀀트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시가총액 하위 20%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방식은 낮은 순서로 하고요. 역시나 항목별 비중은 그냥 10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MDD는 거의 그대로인데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2배가 늘어났죠. 아까 21%였는데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수익률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이 45%면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죠. 책에는 NCAV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5. 퀀트로 가치 투자하자. 저자는 PER, PBR, PCR, PSR 지표를 활용하여 슈퍼 가치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전략은요, 이 지표들의 평균 순위가 낮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20개에서 50개 종목을 매수하고
4월과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분기지표를 사용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책에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이 30% 이상 나온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 이 전략을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했었죠? 자, 일단 밸류 지표에서 NCV 없애주고요. 안정성에서 이자 보상 배율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대로 남겨두고 밸류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서 분기 PSR, 분기 PER, 그 다음에 분기 PCR, PBR 이렇게 넣어주고요. 역시나 점수는 100점으로 동일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테스트를 돌리면은요. 자, 연평균 수익률이 50%나 나오고 MDD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략을요 30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결과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MDD가 더 낮아졌습니다. 여러분들 MDD를 낮추는 것도 연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MDD를 낮출 수 있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은 51%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MDD를 낮추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안정성을 조금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부채 비율이 최대값이 300을 넘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가중치를 주고요. 다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은요. 자, MDD를 조금 더 낮아졌나요? 근데 연평균 수익률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 팩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면은요. 그래도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팩터를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는요. 어떤 팩터가 좀 명확하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자, 여러분들 여기도 괜찮습니다. 중요합니다. 필살 연평균 60% 전략. 저자는 연평균 60%가 나오는 전략을 책에서 공개합니다. 사실 이 전략 외에도 더 좋은 결과값을 보여주는 전략들이 다수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전략이 인상이 깊어서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전략은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과 소형주를 매수하는 전략, 요게 이제 합쳐진 전략을 저자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걸 실제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설정해줬던 지표들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하위, 요거는 남겨둘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 다 그대로 두고 편입 개수는 2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거를 건드리냐, 여기 보시면은요 성장성으로 갑니다. 성장성이 여기 있죠. 성장성으로 가셔가지고요 보시면은 전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전분기 지배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분기 지배순이익 증가율, 요거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역시나 점수식은 다 똑같이 100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백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이 50.7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자, 여기다가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에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을 예전에는 비중을 줘가지고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기에 완전히 비중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고려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세팅을 다시 바꿔준 겁니다. 점수식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64.9%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MDD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0%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년 평균, 3년, 5년, 10년 평균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한번 월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6월달 빼고는 나머지 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MDD를 낮추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정성, 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2보다 높은 거를 여기다가도 이제 한번 신경을 좀 더 써주는 거죠. 그리고 비중은 주지 않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낮아지고 MDD는 더 높아졌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에는 이자 보상 비율을 쓰는 게 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 비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을 최대값 100% 이상으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MDD는 같은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완전히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전략은 순수하게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다른 지표들을 넣어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퀀트 투자의 매력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책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7. 취향대로 투자하라. 여기까지 수십 개 전략을 연구하고 백테스트 수익을 감상했다. Great. 훌륭해. 그런데 오히려 전략이 너무 많아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나는 투자자가 100명이라면 취향이 100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러 전략을 제공했다. 투자자에 따라 그레이엄처럼 초저평가된 주식을 선호할 수도 있고, 버핏처럼 우량 가치주, 피터 린치처럼 성장주, 조지 소로스처럼 모멘텀 주식을 선호할 수도 있다. 초저평가된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성장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백테스트 수익률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저 PBR과 NCAV를 따지던 사람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높다고 해서 PER이 50, PBR이 6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전략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많은 전략 중에서 한 개 또는 몇 개를 선택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전략이 많은데 나는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저평가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성장성 투자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좋겠죠. 마치며 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책에 나온 좋은 전략을 모두 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강왕국의 슈퍼가치 전략 업그레이드, 슈퍼가치 플러스 퀄리티 전략, 밸류 플러스 모멘텀 전략 등 다양한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략들이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은 퀀트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며 책으로 복습하시면서 전략을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강왕국님이 저술하신 강왕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이 책도 읽어봤는데요. 이 책도 여러분들 상당히 잘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표 선수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결국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뭘 해도 성공할 것입니다. 부자의 선언 채널의 구독자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부를 쌓아 나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의 내용이 탁월해서요.
부자회사원 채널의 내용이 유익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건 끝까지 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회사원 채널의 구독자들이 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분명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회사원 채널은 항상 여러분들의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임에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